열대우란 92W가 6월 11일 수요일 낮에 남중국해에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예보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는 강도와 진로입니다. 태풍의 강도와 진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딥의 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 11일 오전 3시 우딥은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30노트입니다. 우딥은 풍속이 4노트만 증가하면 국제기준 열대폭풍, 기상청 기준 태풍으로 발달합니다. 우딥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서 6월 10일 낮에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우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해수면 온도입니다. 열대 사이클론은 해수면 온도 26.5도 이상에서 세력이 강해지고 26.5도 미만에서 약해집니다. 우딥은 당분간 수온이 30에서 31도 수역을 지나기 때문에 따뜻한 바다에서 많은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습니다. 열대 사이클론은 저고도에서 모여든 공기가 상승하면서 폭우 구름을 만들고 고층에서 기류가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대륙 활동이 활발할수록 강하게 발달합니다. 만일 옆바람이 강하게 불면 상승 기류가 흐트러지고 열대 사이클론은 발달의 지장을 받습니다. 반대로 옆바람이 약하면 상승 기류로 인한 대류가 활발해집니다. 대륙권 전 고도에 걸쳐 부는 옆바람이 윈드시어입니다. 6월 11일 우딥은 윈드시어가 15에서 20노트로 다소 약한 지역을 지나고 있고 예상 진로의 윈드시어 역시 약합니다. 따라서 약한 윈드시어도 세력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 환경 요소는 고층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고층 발산은 굴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잘 빠져나가야 아궁이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고층에서 기류가 원활하게 빠져나가야 상승 기류가 강해지고 저층에서 기류가 모여듭니다. 현재 중심 고층에서 남동 방향으로 기류가 원활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 윈드시어, 고층 발산을 포함한 주변 환경이 좋아서 우딥은 6월 11일 낮에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이한 점은 우딥이 이동하는 전면에 고층 고기압이 발달한 상태입니다. 윈드시어가 약하고 고층 고기압이 기류 발산을 촉진시켜서 우딥은 중국 해안에 접근하면서 강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예보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강도보다 진로 예보에 불확실성이 더 큽니다. 6월 11일 수요일 15시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우딥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중국해에서 북북 서진하고 있고 향후 북위 30도 부근에 이를 때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우딥이 30도를 넘었으면 제트 기류와 만나고 이후 두 가지 요소, 즉 북태평양 고기압과 제트 기류에 의해서 진로가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유의한 수준으로 변한다면 진로가 바뀌기 때문에 진로 예상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보 모델들이 예상하는 진로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모델이라도 운용 시각에 따라서 진로 예상이 변합니다. 이 진로에서 제주 부근까지 진로는 일주일 예상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습니다. 반면 남중국해에서의 진로는 단기 예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신다면 태풍 진로 정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태풍 우딥이 제주 남쪽 해상으로 북상하는 내주 초까지 수치 예보 모델들의 진로 예상이 종종 변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미 기록된 과거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예상되는 일기도를 합성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실제로 통계 자료를 이용한 예보는 수치 모델 예보와 함께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기후예측센터가 제공하는 적도 태평양 니뇨 3.4 수역의 해수면 온도 편체에는 통계 모델과 수치 예보 모델의 예측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굵은 선은 역학 모델, 초록색 굵은 선은 통계 모델들이 예상하는 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입니다.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향후 장마와 태풍 우딥의 경로를 예측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을 2025년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로 정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소들의 값을 예상합니다. 선행 요소는 적도 송치권 발압, 태평양과 인도양 해수면 수온 분포, 그리고 북태평양과 주변 대륙의 기압 구도, 또한 열대 파동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선행 요소 값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최근 30년 통계에서 같은 기간 선행 요소가 비슷했던 날을 찾겠습니다.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효를 입력하고 설정된 선행 요소 범위를 입력합니다. 통계 자료를 검색한 결과 2001년 6월과 2009년 6월 같은 기간이 2025년 기간과 기후 선행 요소 값이 유사했습니다. 검색된 날짜들을 미국 해양대기청 물리연구소가 제공하는 툴에 입력해서 합성한 500헥토파스칼 지오포텐셜 고도 편차 일기도입니다. 2001년과 2009년 6월 12일부터 21일 기간 동안 대륙 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 대비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이는 두 세력 사이 남부에 형성되었던 장마 전선이 강하게 발달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같은 기간 ECMWF 수치 모델이 예상하는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2025년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그리고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각각 5일 평균 예상도입니다. 수치이브 모델도 대륙 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 정도가 평년 대비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치 모델에 예상하는 500헥토파스칼 일기도 기압 구도가 통계 자료로 합성한 일기도와 대단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성한 해수면 기압 편차도입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삼면 바다에서 마이너스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즉 2001년과 2009년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장마 강도가 평년 대비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기후수로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태풍이 지나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중국해에서 발달 중인 태풍 우딥은 상해 앞바다를 지나 기후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만일 북태평양 고기압이 과거 두 해 대비 조금만 더 발달한다면 우딥이 한반도 부근으로 북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6월 11일 수요일 15시 태풍 우딥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남동 해안을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약해진 장마 전선은 상해에서 기후수로 이어지고 우리나라는 기압마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이러한 기압 배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13일 금요일 장마 전선이 북상해서 서남부 지역부터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 새벽 ECMWF와 독일, 아이콘이 예상하는 일기도입니다. 태풍 우딥은 중국 남동 해안에 상륙하고 장맛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모델 모두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선행 요소가 비슷했던 과거 두 해 내주말까지 장마 전선이 평년 대비 강하게 발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10일 21시 GFS가 예상하는 태풍 우딥의 경로와 과거 통계 자료로 합성한 태풍의 경로가 비슷합니다. 향후 GFS 예상은 변하겠지만 통계 자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산된 두 자료가 태풍의 경로와 장마 전선의 강도를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기후 선행 요소들이 지구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날씨에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통계 분석은 장기 예보는 물론 단기 그리고 중기 예보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